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유가 무엇인지 자꾸만 건조해져 갑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서 물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물이 줄어들어서 70세에는 물이 50%가 됩니다. 물이 줄어드는 만큼 각종 건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눈이 건조해져서 안구 건조가 생기고요. 입이 건조해져서 구강 건조가 생기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어지고 가려워지고 주름이 생기고 또 탈수 증상으로 어지럽거나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꾸 건조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에서 소변의 농축 능력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필요시에 얼마든지 소변을 농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을 적게 먹었다든지 날씨가 덥다든지 아니면 잠을 잘 때 소변을 안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변을 농축시켜주는 그런 신장의 기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데도 물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면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더 먹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물이 부족한데도 목마르다라고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찾지 않고 물을 안 먹게 되고 물 섭취량이 감소하게 돼서 자꾸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또 먹는 약이 많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건조하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먹는 약이 많으면 몸이 자꾸 건조해지는데 그럼 어떤 약들이 우리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콧물약, 감기약, 비염약, 알레르기약, 위장약, 배탈약, 요실금약, 이뇨제 혈압약, 일부 다이어트약,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 전립선약, 사망계 항우울제, 조현병약, 수면제, 마약류 진통제, 항암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자꾸 건조해지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지는데 그렇다고 이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필요할 때는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몸의 건조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조해졌을 때 안구 건조가 흔하게 잘 생깁니다. 65세 이상의 5에서 30%가 안구 건조를 호소하고 계시고요. 이 안구 건조는 건조로 인해서 눈물이 잘 분비가 안 돼서 눈물이 부족해서 안구 건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눈물을 가둬두고 있어야 되는데 가둬두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있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버리니까 안구 건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자주 흐르는데 왜 안구 건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눈물이 자주 흐르는 것도 안구 건조입니다. 눈물이 눈에 있어야 되는데 눈에 있지 못하고 흘러버리니까 안구 건조인 거죠. 자, 그래서 안구 건조가 있으면 눈이 자꾸 피로를 느끼게 되고 자결감, 따끈따끈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야가 흐립니다. 뿌옇게 시야가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빛의 민감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밝은 빛에 이렇게 눈이 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눈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피로하고 눈이 안 좋습니다. 그게 바로 안구 건조의 증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먹는 약이 많으신 분들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안구 건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구 건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노화로 인한 안구 건조가 있고
어떤 특정 질병으로 인한 안구 건조가 있는데, 특정 질병으로 인한 거는 안과에 한번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근데 노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은 안구 건조일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자꾸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는데 일회용으로 된 제품들이 있어요. 일회용으로 된 인공 눈물 제품들을 넣어주시면은 이 안약이 변질도 안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우리 젊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공 눈물을 하나 사가지고 한번 들여봐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별로 본인이 안구 건조를 잘 몰랐는데 인공 눈물을 한번 넣어보면은 훨씬 눈이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A, 아스타잔틴, 빌베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시면은 안구 건조에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눈과 그 눈에서 눈물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작용이 있고, 눈물막 지질층을 눈물이 눈에 잘 붙어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눈물이 많이 흐르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안구 건조에 좋은 거고요. 비타민 A, 레티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A, 베타카로텐도 비타민 A고요. 눈물 분비를, 점액 분비, 눈물 분비를 잘 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아스타잔틴이라고,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라는 아스타잔틴이 그 눈 영양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 영양제. 그 눈의 혈류 개선, 피로 개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 주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빌베리 추출물이라는 것도 그 눈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데 눈의 그 망막에 건강하고 눈물 분비에도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안구 건조에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안 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과에 가셔가지고 안구 건조가 심했을 경우에는 먹는 약하고 안약을 처방받아서 그렇게 드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구강 건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우리 몸이 건조해지면서 구강 건조가 많이 생깁니다. 구강 건조는 침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삼키기가 곤란하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말도 잘 되고 삼키는 것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못 삼키는 연하곤란 이런 증상도 호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틀니를 착용할 때 참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안이 이게 좀 촉촉해야지 틀니도 잘 착용할 수 있는데, 너무 건조하면 틀니를 쓸 때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잘 때에도 곤란을 느낍니다. 왜 잠자는데 구강 건조가 방해가 되냐면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도 잠잘 때는 침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침이 부족한 구강 건조가 있는 사람들은 잠잘 때 더욱더 입안에서 침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너무 부족해서 잠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면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입안이 건조하면, 구강이 건조하면은 가뜩이나 잠을 더 못 자게 된다, 이런 측면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이 자꾸 잠자면서 구강이 건조하게 되면은 이게 또 입이 너무 이렇게 쓰게 느껴지고 자주 목도 쉬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입이 쓰고 목이 쉬고 목이 아픈 이유가, 잠잘 때 입이 너무 건조했을 경우, 막 입으로 숨 쉬다 보면 입이 건조했을 경우에 더 그런 게 생긴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이 구강 건조가 그 구강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침이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염증이 증가하고 자극이 증가하고, 그래서 구강 감염, 각종 감염증이 증가할 위험이 있고요. 구강이 건조했을 때. 그리고 음식 찌꺼기가, 왜냐하면 이 침으로 어느 정도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없애주는 기능이 있는데, 음식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플라그, 이가 썩는 거죠.
플라그가 증가하고 구강 내에 유해 세균, 나쁜 세균이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입냄새가 증가합니다.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입냄새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가 구강이 건조해서도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강건조관리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자연적인 노화로 구강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질병이 있어서 구강이 건조할 수도 있겠죠. 특정 질병은 이제 병원에서 진료 받아가지고 상담 받으셔야 되고 먹는 약이 많다 보면은 또 입안이 자꾸 건조해지니까 원인 약물 파악은 의사 약사 상담이 필요하고요. 입안에 뿌리는 게 있습니다. 입안에 인공 눈물이 아니고 인공 타액, 인공 침이죠. 그런 제품들이 약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이 너무 건조할 때는 입안에 칙칙칙 뿌려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인공 타액을 뿌리셔도 좋고, 구강 위생관리, 양치나 틀니를 잘 닦는, 틀니도 틀니 세정제가 따로 있죠. 그런 이제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 어르신들에게 구강 건조에는 자일리톨 껌이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도 안 생기고 껌을 자꾸 씹게 되면은 이 턱 운동도 좋고 구강 건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껌을 씹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내 습도 조절, 그리고 가습기 사용, 겨울철에 뭐 그런 것들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피부 건조. 자꾸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가 다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져서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보호 능력도 감소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요. 그리고 갈라지고 찢겨질 위험이 커지죠. 건조했을 경우에. 그래서 가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들은 피부가 이렇게 가려워요. 그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건조하니까. 피부가 가렵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수분이 감소를 하게 되면 주름도, 피부 주름도 자꾸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피부 건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론 또 자연적인 노화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질병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고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피부 건조 관리법은 일단 강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비누로 이렇게 목욕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몸이 충분히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진 경우에는 비누는 더욱더 피부를 건조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보습 기능이 있는 바디 클렌저, 바디 워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목욕을 하거나 뭐 세안을 하시거나 한 다음에 후에 하루에 2번 정도 보습제, 로션 같은 것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보습 로션 같은 것을 발라주시면 좋고, 심한 부위는 약국에서 피부 연화제라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피부 유레아라는 성분이 들어간 것도 있고, 뭐 고운발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발 뒤꿈치가 너무 갈라졌다, 건조하다, 손이 너무 건조하다, 이렇게 심하게 건조하신 부위에는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바르는 거 있습니다. 연고 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을 발라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요.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C, 콜라겐을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D는 뭐 뼈에도 좋지만요, 피부 보호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의 증상을 비타민 D가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에도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뭐 가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갈라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콜라겐의 생성 원료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시면 좋고, 콜라겐을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콜라겐, 요즘에 저분자 콜라겐 많이 판매되는 것들이 있는데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콜라겐 드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바르는 약, 먹는 약을
심한 경우에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탈수 증상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노인의 20에서 30%는 탈수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분이 일정하게 쭉쭉 계속 신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물을 적게 먹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섭취량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는지 이럴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얼마나 물을 먹는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참고 삼아 맹물 말고 무슨 주스나 탄산음료나 커피 이런 건 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물을 더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노인의 탈수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먼저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해야지 좋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름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열사병으로 더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탈수가 심하게 되면 심장에 타격이 옵니다. 물이 부족하면 심장에 타격이 오고 머리에도 혈액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뇌 기능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탈수의 초기 증상, 경미한 초기 증상은 뭐냐면은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앉아있다 일어날 때 막 어지러운 게 또 탈수 증상이고요. 두통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구강 건조, 입 건조, 안구 건조 이런 게 생기고요.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체중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탈수가 원인이 아닌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탈수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물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일부러 드셔야 됩니다. 물을 일부러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은 근육에 저장이 된다는 점을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저장이 되는 건데, 참고 삼아 지방 조직은 물을 훨씬 더 저장을 못 합니다. 10에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의 저장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뱃살 같은 지방이 늘어날수록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탈수 상태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고, 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울수록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요실금 때문에 물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물을 드시든 안 드시든 우리 몸에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요실금은 요실금으로서의 어떤 다른 관리, 약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그와 별도로 물을 먹어야지, 드셔야지 탈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은 드셔야 된다. 요실금이 있어도예요. 치매나 인지장애 같은 그 뇌 기능이 조금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목이 더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라든지 인지장애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물을 안 드시려고 해서 더욱더 탈수가 잘 생깁니다. 신체가 불편해서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물을 더 안 드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절염,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도 물을 자주 챙겨 드셔야 됩니다. 물론 화장실도 자꾸 가야겠죠. 혀가 노화가 되면은 이 혀도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짠맛하고 단맛을 느끼는 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짜게 먹고 더욱더 달게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본인이 맛이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이런 음료수를 자꾸 먹으면은 더 탈수가 됩니다. 아니, 물을 먹었는데 왜 더 탈수가 되죠? 그렇습니다. 너무 짜고 너무 달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너무 고농도의 물을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물이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더 물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물을 드시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이런 그냥 생수병, 500ml짜리 생수병을 하루에 한 병 정도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위적으로 물을 먹기에 좋은 방법이니까 생수병을 따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혈압이나
체중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압이 또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과 체중을 지켜보면서 몸에 물이 부족한가 탈수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건조해지는 이유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